전국의 주도권을 양분했던 고명대신과 수양대군. 이들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사사건건 이어지는 반목. 이는 마침내 목숨을 건 싸움으로 번진다. 먼저 움직인 것은 수양대군이었다. 숙청의 피바람. 그 첫 번째 대상은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좌의정 김종서였다. 그 다음엔 영의정 황보인 등을 역적으로 몰아 처단했다. 양쪽 날개가 꺾인 단종은 왕좌를 지킬 힘이 없었다. 결국 단종은 즉위 3년, 수양에게 양위한 뒤 상황으로 물러난다. 동생인 안평대군마저 유배 후 사사한 수양대군은 결국 그의 바람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쿠데타로 왕좌에 오른 세조. 명분이 아닌 힘으로 빼앗은 왕위였기에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세조 2년 6월,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집현전 학자들은 성승, 김질 등의 모인들과 단종을 복위시키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김질의 장인 정창손의 고변으로 이들의 계획은 수포가 됐다. 또다시 분 피바람. 극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던 6명의 신하들은 결국 능지처참을 당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 대가는 죽어서까지 가혹했다. 저잣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그들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김시습이 나섰다. 사육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목숨과 바꾼 충절. 처참했던 의인들의 시신을 수습해 한강변 노량진 언덕에 묻었다. 남몰래 쓴 묘였기에 작은 돌로 묘표를 대신했다. 원칙을 지켰던 젊은 선비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김시습은 강원도 영월로 향한다. 선왕으로 추대되었던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된 채 이곳으로 유배를 왔기 때문이다. 유배지인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은 높은 벼랑에 가로막힌 천예의 감옥이었다. 김시습은 단종을 배알하고자 했지만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단종이 있는 청령포를 향해 절을 올리고 또 올렸다. 단종을 세조가 이제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는 것, 그 현실 자체를 김시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생으로 살아가려면 그거는 뭐 자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변절이 되는 것이고, 김시습은 그렇게 변절할 수 없었던 것이고, 비운의 왕 단종을 호위하는 듯 유배지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숲. 모두 신하의 예를 갖추는 듯 단종 어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름뿐인 왕으로 조용히 살고자 했지만 세조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수양대군은 반쪽짜리 임금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조는 17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유배지에는 영조의 친필로 새겨진 단묘 유지비가 남아 옛일을 전하고 있다. (550여 년이) 지났지만 청령포 곳곳에는 단종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동서로 나뉘어 비스듬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관음송. 한 가지는 한양을 향해, 또 한 가지는 청령포 쪽으로 갈라진 나무는 마음은 한양에, 몸은 청령포에 둔 단종의 현실을 표현한다고 한다.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저기에 어린 단종 임금께서 걸터 앉으셔서 무섭고 외로운 마음을 달랬던 곳, 그것을 이 소나무가 다 보고 들었다고 해서 목격자라는 의미에서 관음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이 됐고 약 600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458년) 봄, 김시습은 충청남도 공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학사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이곳에 있는 특별한 전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의리와 신념,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고려 충신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삼은각. 삼은은 이곳에 모셔진 세 사람의 호에서 유래한다.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이들의 지조와 절개는 김시습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유랑생활을 하다가 고려 충신을 모신 삼문각을 보고 감개하였다가 삼문각 옆에 단을 쌓고 사육신을 초운 제사한 것이 오늘날 숙모전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매월당은 전 부지학 조상치, 전 참판 이축 등과 함께 동학사에서 사육신의 초운제를 지냈다. 그리고 단종을 위한 제단을 마련했다. 이 제단의 전각이 세워진 것이 바로 숙모전이다. 그 누구보다도 명민한 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시습은 스님이 되고자 했다. 흔들리는 유학적 가치의 해답을 불교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언제 출가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시습이 남긴 글을 통해서 동학사에서 단종에게 제를 올린 뒤 머리를 깎고 승려의 차림으로 방랑을 떠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뜨거운 피가 돌았던 젊은이 김시습은 설잠이라는 법명을 짓고 구름 따라 물 따라 세상을 떠돌 결심을 한다.